67세 정미숙의 두 번째 봄. 1장. 어둠이 내린 골목길, 철거 공고문이 바람에 나부낀다. 67세 정미숙은 40년을 살아온 집 앞에서 한숨을 내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서도 꿋꿋이 버텨왔건만 이제 집까지 잃어야 한다니. 선생님, 우리 동네가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는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에게 이 동네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졸업생들이 찾아와 인사하던 골목, 남편과 함께 산책하던 길, 모든 것이 추억으로 얽혀 있었다. 그럼 우리 사진이나 찍어요. 마지막 기념으로. 미숙의 제안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사진기를 꺼내든 미숙의 눈에 갑자기 옛 기억이 스친다.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 활동, 꿈꿨던 사진작가의 길.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깊숙이 묻어둔 꿈이었다. 선생님이 사진을 잘 찍으신다니까 우리도 한번 제대로 찍어보자고요. 친구들의 재촉에 미숙은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는 우리 동네 마지막 사진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미숙은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며 잊었던 감정들과 마주한다. 20대의 밝은 웃음, 30대의 바쁜 일상, 40대의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지금 67세의 자신.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꿈꾸는 소녀가 살아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결심했다. 남은 인생,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2장. 사진전 준비로 분주한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옛날 사진을 찾으러 창고를 뒤지고 있었다. 먼지투성이 상자 속에서 대학 시절 앨범을 발견한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숙아? 정미숙 맞니? 돌아본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준호. 40년 전 첫사랑이 거기 서 있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다. 준호씨, 어떻게 여기에?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다. 서울에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참 오래됐네. 40년이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대학교 마지막 해에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며 아프게 헤어졌던 기억.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며 가끔씩 떠올리던 그 사람. 커피나 한잔 할까? 준호의 제안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설레었다. 카페에 앉아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준호는 사업 실패 후 우울했던 시간들을 털어놓았고 미숙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준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숙은 쓴 웃음을 지었다. 지나간 일을 가정해도 소용없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그때, 만약에 말이다. 헤어지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사진전 준비 도와줄까? 나도 할 일이 없어서.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럼,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67세에 다시 찾아온 이 떨림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밤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거울 앞에 선 미숙은 오랜만에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주름은 늘었지만 아직도 반짝이는 눈빛이 있었다. 3장.
엄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딸 현주의 날카로운 시선이 미숙을 향한다.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눈치를 주자 미숙은 당황했다. 사진전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래. 그 사진전에 남자 어르신도 오신다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현주의 목소리에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다. 미숙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40년을 남편과 성실하게 살았고 홀로 지낸 3년 동안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일 하지 않았건만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요, 엄마. 창피하지도 않아요? 현주의 말에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연애가 뭐가 나빠? 미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딸의 시선은 차가웠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그 말에 미숙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다. 설상가상으로 손주 지훈이까지 할머니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다. 할머니, 우리 반 애들이 할머니가 남자친구 사귄다고 놀려요. 겨우 초등학생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지훈아, 할머니는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나도 창피해요. 아이는 더 이상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밤 미숙은 혼자 앉아 울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준호를 만나지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자조적으로 웃었다. 정말 늙은이가 무슨 연애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조금의 행복도 허락받지 못한다는 게 억울했다. 준호에게 보내려던 문자 메시지를 수십 번 지우고 다시 썼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한 채 긴 밤을 새웠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지만 미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다. 사장, 우리가 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해? 순옥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동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숙의 고민을 들은 후였다. 나도 아들한테 맨날 잔소리만 듣고 살아.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위험하다고. 칠순을 앞둔 영자도 거들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노인이 됐나? 우리도 사람이라고. 친구들의 격한 반응에 미숙은 놀랐다. 자신만 답답해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순옥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다. 시니어 밴드 해보자. 젊을 때 기타 치던 영자, 대학에서 성악을 배웠던 미숙, 교회에서 오르간 치는 순옥. 갑자기 꿈이 생겼다. 동네 축제에서 공연하면 어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친구들의 눈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나이가 들어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밴드 연습이 시작됐다. 커뮤니티 센터 작은 방에서 친구들은 열정적으로 악기를 연주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던 연주가 점차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우리 진짜 멋있네. 영자가 신나게 소리쳤다. 미숙도 오랜만에 마음껏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순옥은 혈압 때문에 자주 어지러워했고 영자는 관절염으로 기타줄을 누르기 힘들어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나이 생각 좀 하시라고요. 영자의 딸이 연습실로 쳐들어와 소리쳤다. 혈압 오르면 어쩔 거예요? 병원비는 누가 내는데? 순옥의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친구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술 먹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하는 게 죄야? 미숙이 당당하게 말했다. 그때 준호가 나타났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음향 장비도 구해오고요. 친구들은 환호했지만 미숙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준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질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다. 5장. 축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다. 준호 씨. 미숙의 비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준호는 의식을 잃은 채였다.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미숙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의 질문에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족도 친척도 아닌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는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숙은 현실을 깨달았다. 준호와의 만남이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병실에서 깨어난 준호는 미숙을 보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제 그만 만나자. 무슨 소리예요? 미숙이 펄쩍 뛰었다. 아픈 사람을 혼자 두고 가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짐덩어리야. 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그 말에 미숙은 가슴이 미어졌다. 남편을 암으로 잃었을 때의 아픔이 되살아났다.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질병으로 잃어야 하는 걸까?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던 미숙에게 딸 현주가 나타났다. 엄마, 그만 접으세요. 이미 충분히 하셨잖아요. 현주의 말이 칼처럼 미숙의 가슴을 찔렀다. 접으라고? 사람 마음을 접으라고? 엄마도 이제 현실을 봐요. 그분 병간호까지 하실 거예요. 엄마 몸도 성치 않은데. 딸의 차가운 현실론에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 자신이 무모한 것일까? 67세의 여자가 69세 병든 남자와 사랑을 할 자격이 있는 걸까?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미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들어가서 준호의 손을 잡고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돌아서서 각자의 길을 갈 것인가? 6장. 축제 당일 무대 뒤에서 친구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 없이 공연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우리만이라도 열심히 하자. 순옥이 다른 친구들을 다독였다. 미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며칠 전부터 준호와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가 있었다. 관객석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가족들도 마지못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첫 곡이 시작됐다. 영자의 기타 선율에 맞춰 미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가사가 무대에 울려 퍼졌다. 관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딸 현주도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무대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휠체어에 앉은 준호였다. 미안, 늦었어.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환호했다. 준호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다. 무대에 오른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이준호입니다. 67세의 정미숙을 사랑하는 69세 남자입니다. 관객석이 술렁였다. 미숙은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면 안 되나요? 젊은이들만 가슴이 뛰나요?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미숙이와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관객석에서 감동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정미숙, 나와 함께 해주겠어요? 준호가 무대에서 프러포즈를 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딸 현주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무대에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순간 친구들이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다. 미숙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67세와 69세의 사랑이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순간이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랑에는 정년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7장. 재개발 공사를 앞둔 마지막 밤, 동네 전체가 조용한 작별 분위기에 휩싸였다. 40년, 50년을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이 골목 곳곳에 배어 있었다. 미숙은 준호와 함께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추억의 장소들을 하나씩 돌아봤다. 여기서 처음 만났지? 준호가 옛날 버스 정류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맞아요. 그때 당신이 책을 떨어뜨려서 제가 주워줬죠.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40년 전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골목을 걸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돌아봤다. 준호는 사업에 매달렸던 젊은 시절을, 미숙은 가정과 직장에서 바쁘게 살았던 중년을 이야기했다. 그때 우리가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준호의 질문에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마주 잡혔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다리에 도착했다. 이곳은 40년 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소였다. 그때 여기서 헤어질 때 너무 아팠어. 준호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저도요. 그 후로 이 다리만 지나면 가슴이 아팠어요. 미숙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제는 그 아픔이 행복한 추억으로 바뀌었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개천이 달빛에 반짝였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숙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렵지 않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 두렵죠. 하지만 혼자 두려워하는 것보다 함께 두려워하는 게 나아요. 미숙의 대답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곧 철거팀이 와서 이 모든 것을 허물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다리를 건너며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앞만 보고 걸어가기로 했다. 8장. 6개월 후 시골의 작은 마을에 해바라기 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다. 미숙과 준호 그리고 동네 친구들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다.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오늘도 예약이 가득이네. 순옥이 예약 대장을 보며 웃었다. 영자는 작은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었다. 67세에 시작한 농사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미숙은 게스트하우스 한쪽에 마련한 작은 사진관에서 손님들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어릴 적 꿈이었던 사진작가의 길을 이제야 걷게 된 것이다. 할머니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젊은 커플이 기뻐하며 말했다. 미숙은 뿌듯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준호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게스트하우스 관리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과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함께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미숙과 친구들이 밴드 연주를 시작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해진 연주에 맞춰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67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젊은 여성 손님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미숙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준호가 옆에서 미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미숙과 준호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다. 행복해? 준호가 물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요. 미숙이 대답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두 번째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카메라는 별빛 아래 미소 짓는 두 사람을 비추며 천천히 페이드 아웃된다. 사랑에는 정년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